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다시 원전, 고전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 고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적천수 천밀 가지고 석사 박사를 땄기 때문에 적천수 이론을 가지고 명리를 주종으로 하죠. 그리고 나서 박사 따고 나서 이제 이 자평진전을 한번 자세히 훑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평진전을 지금 하루는 자평진전, 하루는 적천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신을 잡는 것이요, 적천수나 자평진전이나 거의 비슷해요. 자평진전은 결격과 흉격을 나누어서, 결격은 우선 그 길한 오행을 용신으로 하고요. 그 용신을 돕는 것을 상신이라고 그러고, 그 용신이 깨진 걸 막아주는 것을 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신과 구신이 있고, 이 용신이라고 하는데요, 격용신이죠. 근데 길신은 이렇다 치더라도 흉신은 그렇지 않죠. 이 흉신이니까 흉하니까 우선 이걸 제하고 봐라라는 거예요. 제하는 게 용신이에요. 제하는 게 용신이에요. 이 흉신은 용신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하는 용신을 잘 다듬는 거, 그것을 상신과 구신으로 잡는 거죠. 그러나 적천수 천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주가 일주를 기본으로 해서 월령이 어디에 태어났는가, 월령이 무슨 월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이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 일주가 대개 보면 월령을 잡은 것이 주로 그 오행이 종주가 되죠. 종주체가 돼서 그 오행을 대개 보면 극하거나 설하거나 이런 오행을 용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악한 오행이, 월주를 장악한 오행이 일주를 돕는가, 일주를 설하는가, 일주를 극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 용신을 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여유껏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6일째인가 7일째가 돼서 하루에 3개씩 하게 되니까 저 위에서 명조가 너무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머리를 썼습니다. 이게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사를 해서 일로 갖고 왔어요. 아예 이 자리로요.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곧바로 사례명조가 나와요. 296번인가요? 296번인가요? 96, 94, 95, 96, 97이 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3개씩 하는 거니까 이 원문을 제가 복사해서 갖고 오고 이걸 지워버리고 다음 3개 때 또 갖고 오는데, 다음번에는 뭘 갖고 올 거냐면,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고요. 요번에는 뭘 갖고 왔냐면, 유시주, 그러니까 원주죠. 유백원의 주를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유백원의 주도 용신이 지압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원문이죠. 원문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자, 유백원의 주를 얘기합시다. 이 삼기와 이덕에서 함지하고 역말하는 뜻이 있었죠. 이걸 제가 각주 처리를 했어요, 그때요. 한번 봅시다. 자, 이 함지라는 것은 뭐냐? 일명 도화살이라고 하죠. 일지를 기준으로 해묘미 3글자 중에 어떤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자수가 함지가 되고요. 인묘술 일지에 있으면, 어떤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묘목이 함지가 돼요. 자, 보세요.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는데 자수,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는데 묘, 이렇게 되죠. 사유축 일지에 있으면 오화 함지가 되고, 신자진이 어떤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유금이 함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역말은 똑같아요. 인신사회를 역말하고 그래요. 일주를 가지고 삼합을 이루고 있을 경우 그 삼합의 병궁이 역말살이 된다. 예를 들어 일지의 인호술 중에 어떤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신금이 역마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금이 역마가 되고요. 신자진 일지에 있으면
인목이 역마가 되고요. 해명이 일치했으면 사화가 역마가 되고요. 사유축 중에 어떤 글자가 일치했으면 회수가 역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보고서 사실은 이게 역마가 뭐다라고 해야만이 정확한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인신사에만 있으면 무슨 글자, 일지가 뭐가 있는지도 따지지도 않고 역마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정통이에요. 이게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으로 해묘미 세 글자 중 어떤 글자가 일치했으면 자수가 함지라는 거예요. 도화라는 거죠. 자원묘유가 무조건 도하다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글자가 자원묘유가 자수가 있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폭이 좁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자원묘유는 도하고요, 인신사에는 그냥 역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시주입니다. 이걸 원주라고 나와 있어요, 원문에. 그런데 제가 유시주라고 한 것은 원주는 분명히 유백원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요. 성읍의 비수 천간 오성 현철 통지라고 해서 임철조 선생께서 원수산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철조의 찬집을 한 사람이거든요. 증주를 하고 임철조는요 찬집한 양반이 이 표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왜? 임철조 선생이 저기 들어있으니까요. 자기가 자기의 얼굴 표지했겠어요, 옛날에?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찬집한 원수산 씨가 임철조님의 얼굴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시주가 돼버렸어요. 제가 편안하게 유시주라고 해놨습니다. 원주예요. 국중의 관성이 명순, 밝고 순하게만 있으면 부귀, 남편이 귀하고 길할 것이다. 그 이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라고 했어요. 만약 관성이 태왕이에요? 그럴 때 상관이 바로 남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용신이에요. 관성이 태왕하니까 상관으로 눌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성이 태미예요? 재성으로서 재성이 곧 뭐죠? EA 위B, A로서 B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관성이 미약하니까 제자 약살한 것이죠. 그래서 비견이 왕이에요. 관성이 없어요. 이럴 때 상관으로서, 용신이에요, 이것도요. 상관으로서 남편을 잡는다. 상관이 왕이에요. 무재성이에요. 상관이 왕할 때는 재성으로서 설기시켜야 되는데 이런 때 인수가, 왜냐하면 상관이 왕하니까 인주가 약하니까 인수라도 써서 남편으로 삼는다. 용신이에요. 만국이 관성이에요. 그러면 일주를 기만할 거 아닙니까? 관성이요? 그럴 땐 인수가 안기는데 바로 그러면 남편이 불국신. 이 남편이 불국신이라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여자 명이니까 이 남편이 그 여자를 업신여기질 않는다, 극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국인수예요. 설관성이에요. 관성이 설대죠. 이런 때는 진짜 남편이 무력해요. 관성이 기운했어요. 희재성이에요. 재성을 반기는데 이렇게 해서 재성이 관성을 도와주잖아요. 그런 때는 일주가 불국부, 자기 여자 명이에요. 일주가 남편을 극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더불어서 남명으로서 논자, 자식을 논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귀함도 같이 한꺼번에 논한다. 왜? 남명으로서 자식을 논하는 것은 관을 얘기하니까 귀도 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치는 상사,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국중에서 상관이 청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자식이 귀할 것이며 친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여자예요. 이거는 남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여자 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귀하고 친하다. 불필요한 후퇴어 말할 필요도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만약 상관이 대왕이에요, 여자예요. 그래서 인수가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용신이에요, 용신. 그래서 상관이 태미예요, 아주 작아요. 그럴 때는 비견이 위자. 왜냐하면 비견으로서 도와줘야 되니까요. 인수가 왕이에요, 무상관자예요, 재성이 위자예요. 이거는 제극인하면 되잖아요. 재신이 왕이에요,
설 식상이에요. 식상. 재신이 왕한데 또 식상이 설하고 있잖아요. 그럼 왕하니까 설하죠. 식상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비겁이 자식이 된다. 예, 그렇죠. 예. 불필, 전집. 고집만 하지 마라. 관성으로서 오직 남편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불필. 예, 그러면서 오로지 또 집착하기 상식으로서 자식을 고집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단지 안상, 편안하고 상세하게 순정위기, 편안하고 정숙하면은 귀함이 되니 삼덕이기 이거 보세요. 불필러 여기서도 삼덕이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함지영만은 비록 유험, 비록 경험할 게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에서는 부장 길지 않다. 이치가 길지 않다. 그 가운데 불은 그냥 논에서 연계이지 불가불상 불불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확실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 자세하게 살펴봐라 라는 것이죠. 예, 자세하게 살펴봐라. 이게 제가 원문과 원주를 일로 따왔어요. 그러면 곧바로 이게 294번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이 7일차인가 그래요. 7일차인가 몇 번째죠. 예, 그래서 이 사주가 인식격이에요. 아, 이건 내 본체를 써놓지 않았네요. 예, 이거 사주 결국은 금이 칠 겁니다. 금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목화용신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요. 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건 내려 써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원문과 차이가 나니까요. 제가 294번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올려도 되고요. 네, 됐네요. 네, 정유, 계묘. 네, 이건 인수가 용신이에요. 병진. 아마 이거는 금이 강할 거예요. 병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진유, 신합금에서 인수가 용신이 됩니다. 병화생호 중춘이에요. 관투 재장. 관성은 투출했지만 재성은 밑에 암장되어 있다. 이 진토 속에 들어. 장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지지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지에 있고 관성은 투출했다. 인성병령 잡았죠? 비겁방신. 비겁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호왕상. 비록 마치 왕한 것 같고 도와주는 게 있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하면 이거 차례가 아닙니다. 그러나 라고 부사로 읽어야 돼요. 끓이는 것은 묘유봉충이다. 그리고 개수는 또 정화를 끄고 앉았네요. 목화가 손 거덜나게 되겠어요. 금수가 좀 금수만 남네요. 뇌 시간의 병화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지만 단 병화도 또 어디에 자리에 있어요? 신금에 자리하고 있어요. 역시 작업부라 나 혼자 돌아보기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진중의 축장역이 축을 무엇을 진중에요. 진중 축장역이라는 건 뭐예요? 을목이죠. 1.2 이건 뭐죠? 쌍뇌자죠. 미뇌 싹이 조그만큼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전 춘령 오히려 봄에 영을 얻은 것이 좋아서 유능 도용 이걸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오지능이 용신으로 쓸 것이다. 교지전조 뭐 앞에 거 보지만 더욱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역시 인성이 부성이다 남편이다 라는 거예요. 인 단장에서 유한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한자입니다. 서지다리 지서다리라고 했어요. 책을 알기를 완전히 물리가 튼 거죠. 병원에 저에 병원이 있습니다. 파기유금 금을 오화해서 이 신금도 쳐야 되죠. 그래서 부주등갑하고요. 생이자 고봉사품했네요. 사순에 운주 무신운이 답니다. 이 사람은 설화생금에서 오히려 불록 이 자신이 돌아간 거예요. 자,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무신대운을 봅시다. 이 대운이 있죠. 네, 무신대운에. 그러니까 결국은 목화가 용신이죠. 금체, 화목용조라고 해야 되겠네요. 금이 챕니다. 제가 그냥 정신없이 이걸 오늘도 이 3개 정도를 준비하는데요. 한 2-3시간 걸렸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또 이런 것도 빠뜨려요. 네. 다음 사주 때문에 이걸 한번 볼까요? 294번이요. 296번까지 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신운의 지지에 뭐죠? 신금이 들어와서 금을 더 금기운을 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예. 금기운이 강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목화가. 그래서 결국은 아마 무신 아니면 유금에 대해서도 묘충이 되니까 안 좋죠. 사주는요. 네, 다음 명조는 이 명조가 특수격이 되었네요. 이제 보니까 이거 그래서 미달종주체네요. 목이 4.1입니다. 특수격이에요. 미달종주체. 네, 제가 이래서 이걸 특수격으로 나옵니다. 목이 4.1이에요. 네, 목이 4.1이에요. 목오행이 4.1이고요. 화 1.4, 토 1.8, 금오행이 3.6이네요. 그래서 미달종주체로 특수격이 됐어요. 그래서 수목화를 쓰자 중심으로 해서요. 목화 오행이 용의신이 된다. 네, 맞습니다. 미달종주체네요. 그런데 금오행이 3.6이에요. 그래서 화를 쓰고 있고요. 또 뭐 수용신이 들어와서 꼭 나쁠 거는 수는 플러스 한신이겠죠. 그러나 이 사주는요, 일단 금운이 들어오면 묘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주입니다. 이 사주 볼까요? 이 사주가 바로 식신격이죠. 7월에 태어난 무토일주요. 이 사주 철초 선생님은 이 사주를요 정반대되게 지금 이것도 금체 화목용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요 철초 선생님은 이 무오 기미가 강해서 금을 용신으로 수를 시신으로 하셨어요. 정반대예요. 이게 지금 이런 사주가 참 하나가 나왔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까지 좋고 병인대운이 돼서 끝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금체가 돼서 오화가 용신으로 봤어요. 그렇게 되면 오화가 되니까 이때는 좀 어렵겠죠. 이때 괜찮아야 되는데 괜찮을 때 죽었다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이게 참 월지를 장악했어요. 축토기수. 이게 한 그룹이고 이것이 한 그룹인데 월지 장악한 금이 그래도 강하지 않을까. 축토 속에 금도 있고요. 오미 화국을 이룬다 해도 시지와 일지에서 그렇게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양반 얘기를 그대로 다 소화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나중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물음표는 달아봤어요. 무토 생후 맹추했다. 주중 법제와 인수가 중중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식신을 얻어서 병령 위부, 이 식신을 갖다가 남편을 잡겠다는 거예요. 설기천영, 토생금을 하니까 좋죠. 갱이, 개수, 윤토, 양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식신 생재로다가 본 거예요. 용신은요, 숙이 유행했다. 이 때문에 인품이 단장해서 지대의 큰 뜻을 알게 되었다. 비록 농가 출신이긴 하지만 안빈, 방적, 좌부. 그래서
그러니까 가난을 이기기 위해 안빈납도한다고 그랬죠. 망적 뜨개질을 해서 효사 구고 시부모도 아주 잘 모셨다. 지계해운에 여기요. 구고 우향 향방이 됐고요. 돌아서 등 갑방까지 했네요. 그래서 사지 황당이다. 수부기 비록 남편은 귀한데 미상 귀부 자금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귀부인이다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거듭해서 포의 조작에 좀 마름질을 했네요. 근데 여기 이게 179번을 해놓은 이유가 징에는 없어요. 왜 누락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없죠. 저는 징의와 첨의를 같이 이렇게 놓고서 대조해 가면서 글자 하나를 비교를 했습니다. 생사자, 개미수, 수지, 병운에 탈식 불록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요. 만약 이 금수운이라면 이 병인에 끝나죠. 그러나 오화가 용신으로 프로그램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서부터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지지로 이게 해자축운이 오면 참 큰일 날 건데, 만약 해자축운이 오더라도 이 미토가 어떨지 모르지만, 개해대운이라고 했어요. 해미 못복을 이루니까. 이 해수는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자수는 솔직한 얘기로 불을 끄는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토가 있어서 막아주긴 한다 하지만 그렇게 썩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심해첨의 격복로는 식신격이에요. 중화용신으로는 식신생제격이고요. 용신격이 식신생제면 대운 역시 식신운과 재성운으로 올려낸다. 역시 개운에 이렇게 됐다고 하죠. 여기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오행처형론과 철전인과 프로그램인 오행처형론과 차이가 난다. 우선 무게를 달아보면 월지가 장악한 금오행이 4.9예요. 그리고 화오행이 3.0이에요. 토가 3.4고요. 그러면 결국은 금수를 한번 따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지금 수가 3.0, 그래도 금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7.9예요. 그리고 화토는 화와 토는 6.4분이 안 돼요. 그래서 금체 목화용전인데 참 철조님은 정반대로 오미 화국을 이루고 무기토가 강해서 설계하는 금이 용신이 되고 이를 설하는 수가 희신이 된다고 하신다. 난감하다 라는 거죠. 이런 거는 참 일일이 따져보고 해야 될 겁니다. 프로그램도 그냥 놔뒀습니다. 제가 바꿀까 하다가 용신을 바꿀까 하다가 그냥 아이고 이거 잘못되네요. 용신을 바꿀까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295번이죠. 오화가 용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나 괜찮은 거예요. 이때는 안 좋죠. 그래서 참 이게 금체 목화용주에서 목이 불가해요. 그래서 화목으로 해서 화목으로 가는데 이때가 좋은데 이때 죽었다고 한단 말씀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리고 무엇이를 이호고 한시가 앞인 무엇이를 넣어봤어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이 강해요. 역시 계절을 잡은 오행은 무시를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벽국용신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써야 되겠네요. 296번이요. 개미갑신, 이것도 식신격이네요. 그러나 이 사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긴 맞습니다. 296번이죠. 여기다 쓸게요. 개미, 경신, 아까와 비슷합니다. 오약과 구술, 기미. 이건 토체가 확실합니다. 토체로서 목수용조인데요. 목이 없죠. 그래서 수금으로 흐릅니다. 자, 차여 전조 단지 바뀐 것은 술미 이지다라고 해서요. 술미란 건 뭐예요? 여기와 여기죠. 저 앞에서 뭐가 있었죠? 이게 축이 되고요. 이게 오화가 됐었죠.
술미 이지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는 개도 모두 같다라는 것이죠. 요게 같다라는 거예요. 요거와 요것은 같다. 요거 두 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미 개토 여기 축도 있죠. 미토 모두 토인데 오한 오자 여기도 바뀌었죠. 무오르다 술토로 바뀌었다. 예, 맞죠? 그래서 용금 거화위용 금을 쓰면서 화를 제거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는 뭐 별로 들어있지도 않은데요. 물론 미토, 술토, 미토 속에 있지만 대세관지 큰 것으로 보면 승호전저 앞에 명저보다 좋을 듯하지만 지금 반대로 불급자 저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야 무릇 축은 곧 북방숙토요 능히 생금회화를 하는데 운흥축수 또한 물도 저장한다. 미는 곧 남방조토요. 여기부터 이거예요. 축을 얘기하니까 남방조토요. 능 취해금 이건 물을 채자입니다. 금은 무르고 조화 불은 도와주니 운흥 한수 이거 말을 한자거든요. 물이 마르게 되어 있다. 오는 비록 화이지만 이거예요. 앞에 명절 설명하는 거예요. 우축 축토를 만나서 이거예요. 축토를 만나서 우축을 만나니 토는 탐생 토가 생을 탐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끝내고 술토는 토는 탐생 술토는 곧 장화요 유조 더욱 메마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행인 것은 추금용사 금을 쓰는 바람에 소위 귀하다라고 했어요. 식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신이 용신이 됩니다. 비록 출신은 가난하지만 이 인품이 단정하고 근면에서 지가 근검 집안을 지키면서 근검하게 돼서 남편은 중향방이 됐다. 그리고 혈령까지 됐어요. 생이자 했다라고 해서 간단히 끝났는데 앞에 명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식신이 생자하면서.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는 없죠. 앞에 거하고. 전조의 명조 남편은 과거에 장을 급제하고 벼슬이 황당에 이르렀으나 차조는 명조의 남편이 양반부터 혈령까지로 벼슬 차이가 난다. 물론 연명의 사주를 가지고 남명의 운명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옛날이나 현재나 부부가 함께 산다는 전제 아래서는 남명의 운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연명을 참고한다. 그렇다면 이 명주의 남편 사주가 궁금하다라고 했죠. 오히려 이 사주가요 좋아요. 왜냐면 토가 5.8이에요. 그리고 금 4.7이고요. 금도 만만치 않죠. 금을 용신을 하는 거니까요. 수 2.3 좋아요. 목이 오히려 0.4예요. 그래서 토체 목수 용조인데요. 이나 어떻게 됐어요? 월지를 장악한 건 타오행보다 더 크니까 토오행이 종주체로서 토체 목수 용조이나 목오행이 0.4로 불용 용력이 부족해서 쓸 수가 없어요. 차오행이 수오행이 용신이고 이를 생하는 금오행이 희신이 된다. 정확하게 맞죠. 이런 건 맞는 겁니다. 앞에 사주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무엇이를 갖다 넣어봤더니 무엇이로도 역시 금이 강해요. 김이시보다도 그렇더라고요. 6번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토가체예요. 수금이에요. 그래서 이때 똑같이 병술대운이 되면 철조 선생님과 말씀하신 대로 병화는요 저 경금을 갖다 깨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깬다고 할 수도 없어요. 개수가 지켜주잖아요. 좀 난리가 날 뿐이죠. 그러나 이 오하는 인목은요 오히려 인술, 미, 화국을 이루고 있네요.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이때서부터는 안 좋습니다. 지금 올해 20살이고요. 임수는 좋고요. 술토운에 좀 안 좋습니다. 개, 갑잔데이 간목은 들어와서 저 토를 한번 잡아주니까 오히려 괜찮네요. 토체니까요. 괜찮네요. 사주가.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음번에도 3개를 하는데요. 다음번에는 철조님이 설명하신 여자가 왜 아기가 없는가를 가지고 설명한 부분을 요즘 대세가 왜 이 난임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를 못 낳은 사주를 한번 다시 여기다 얹어놓고 풀어드릴게요. 오늘 강의 좀 난해하지만 철조 선생님과 첫 번째로 좀 대치되는
영신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주 오면 잘 봐야 돼요. 예. 실수할 적도 있죠. 철천님이라고 실수 안 하시겠어요? 무엇이라고 했는데도 무엇이 넣어도 안 돼요. 예.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